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제 줄였잖아요. 신생아 그러니까 특례 이거는 대출. 자기들이 해놓게 하라고 해놓고 서민들 해주고 청년들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네. 결국 혜택을 다시 갖고 가면 어떡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 전입 이것도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거주하면 임차는 누가 하나요? 임차 세입자는 누가 주나요? 전세는 어디 가서 구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전세 거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세가 많이 없다. 그리고 전세 대출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 아니면 약간의 이제 반전세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뭔가 이제 급하게 대책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좋은 규정을 다시 약간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 집값을 약간 누르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1억만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사업자 대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옛날에는 개인 대출 받아서 뭔가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 대출은 최대가 1억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주택자는 금지네요. 개선 방안에 원래 금지 아니었어 원래? 아니 되는 은행도 있었어요. 네. 네. 되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 뭐 단톡방 도는 거 보니까 사업자 대출로 하면 됩니다. 라고 단톡방에 돌기도 하던데 네. 사업자 대출은 지금 괜찮아요? 사업자 대출은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는 대출이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그 국회의원 뭐 분 있잖아요. 경기도 자기 딸 대학생 네. 대출 안 나오니까 딸 아이를 사업자로 만들어서 대출 받기 위해서 집 사게 했던 뭐 그런 분도 있던데 국회의원 멀쩡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하고 계시죠. 예. 아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이번 정부는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잘 쓰니까. 예. 그래서 본인들이 잘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께서 활용을 하셔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어요. 네. 그런데 투자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막 네, 진짜 막 그쵸. 증여들도 잘하시는 것 같고 네. 그 증여 포인트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그 강의하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스마트 튜브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모시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 사업자 대출은 이제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계획서라든지 이제 견적서라든지 그런 거를 내고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옷가게를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옷가게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데 네. 계속 뭐 용도 증빙하면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입을 하면 뭐 수입 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하게 사업자 대출 받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업자가 우리나라 진짜 많잖아요. 우리 네. 자영업자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627 대책의 대출 만기가 이제 줄어들죠.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또 눈치를 보면서 30년 은행이 대부분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에서 잠깐 40년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은행은 지금도 40년 40년. 만기를 627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27 이후 계약하신 분들, 6월 28일부터 계약하신 분들은 모두 30년. 네, 만기를 쓰셔야 되는데 만기가 30년이면 어떤 나쁜 점이 있느냐 많죠. 일단 DSR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10년이 줄어들다 보니까 엄청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근데 그 대출이 6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소득 좋으신 분들은 거의 다 맞추십니다. 네, 거의 한 7.4배 정도가 본인의 대출 한도거든요. 그래서 네.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뭐 7억 4천 7억 4천 전후 나오기 때문에 뭐 6억을 커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이것 때문에 또 되게 속상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정책자금 대출. 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제 줄였잖아요. 신생아 그러니까 특례 이거는 대출. 자기들이 해놓게
하라고 해놓고 서민들 해주고 청년들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네. 결국 혜택을 다시 갖고 가면 어떡해. 그렇죠. 아니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이제 5억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4억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던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아이 출산 정책이다. 그렇죠. 출산 네. 정책이지. 돈을 네. 써가면서 그렇죠. 해야 돼. 예. 네, 출산 정책이라고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낳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자금 대출은 안 줄여도 되는데 이게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값들이 다 낮아요. 디딤돌 대출은 5억, 6억, 뭐 이선, 보금자리론 6억, 뭐 이렇게 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은행으로 가게 되면 대출 한도는 뭐 최대 6억이니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책자금 대출은 안 줄이셔도 되는데 어쨌든 줄였다. 뭐 근데 그렇습니다. 저기 보니까 다 1억이더라고 보니까 1억씩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런 것들이어서 되게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저기 의원님 그 엑셀 하세요? 네, 조금. 네, 이렇게 수식 걸어놓고 아. 쫙 수식을 긋잖아. 그럼 1억이 쫙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대출인지 뭐 특례자금 대출인지 정책자금 대출인지 몰라 그냥 쭉 긁어서 발표해 이렇게 발표한 것 같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80% 선으로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 80%네. 58이 40, 예, 10 80%. 48이 32, 38이 24. 예. 아무튼 수식 걸어가지고 그냥 민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 받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하면은 네. 좀 성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생초는 요만큼, 청년은 요만큼 이렇게. 나도 이런 그쵸. 자료도 많이 만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의 없으면 또 이게 꼼꼼한 또 상사들은 그것도 다 이거 다시 와 이렇게 하거든. 그것도 밀리게 알기 때문에 뒤에 소수점을 바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완벽하다 그러지 이제 그렇죠. 막. 네, 그렇게 잔머리 쓰는데 그런 잔머리마저도 안 썼어 이번에 보니까. 그러네요. 대충 만든 거야. 그냥 일괄 네. 80%네요. 네. 보니까. 엑셀로 긁은 거야,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신생아 대출의 뭐 통계라든지 이분들의 뭐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따져서 그럼요. 했으면 이렇게 일괄 80% 적용은 아니었을 텐데. 뭔가 이쪽 분야를 연구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예. 실제적으로 이 소득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필요하니까 줄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급하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신용대출도 줄었죠. 신용대출이 연소득의 이제 1배,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연봉이 예전에 7천이면 더 많이 나왔거든요. 뭐 1억 4천 뭐까지는 아니어도 1.5배 정도는 무난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연소득 이내로 제한을 한다. 사실 6월 27일 날 그 뉴스에도 보니까 신용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럼 오늘 받으면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신용대출은 이제 인터넷 은행에서 많이 하니까 네. 지금 한번 해봐라. 카카오 이런 데서. 네, 했더니 연락 오셨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다. 자기 뭐 최대 많이 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날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전문직들 있잖아요. 의사, 뭐 연봉 너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네, 사실 전문직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DSR 허용 범위 내에서 의사 같은 경우에 뭐 최대 3억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좀 더 해줬잖아요. 예, 있었어요. 네. 예, 연봉보다 훨씬 뭐 거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가능했었는데 그냥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냥 연봉 이내. 전문직들도 연봉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처남이 약사인데 나부터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문직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내가 아무래도 너가 조금 더 버는 것 같은데 왜 네가 더 많이 나오냐 했더니 네. 형님 저는 약사잖아요. 그렇죠. 부부 약사인데 되게 부럽더라고. 그렇죠. 나도 공부 열심히 할 걸. 전문직하고 우리 자영업자하고 물론 이제 빠시오님은 전 법인이에요, 법인. 네, 훨씬 더 많이 법인. 해주시겠지만, 네, 훨씬 더 많이 가능하신 분이겠지만, 리서치 법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인 대표님들이 의외로 신용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맞아. 나 너무 속상해 죽겠어. 뭐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세금만 갖고 가고. 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이런 맞아요. 분들이 신용대출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또 가능하시니까. 해보셔요. 그러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627 대출 규제 정책에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헷갈려하세요. 네. 이게 뭐 80%로 원래는 이제 100%에서 90%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80%로 줄인다.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럼 저 전세 대출 주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소비자들 대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한도가 줄지는 않습니다. 한도는 줄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그 80% 보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전세 대출은 누군가 보증을 해줘야 가능한 그렇죠,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설정이 없어 담보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도시보증공사라든지 서울보증 아니면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공사, 보증을 HF. 해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비율을 80%로 줄였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뭐지? 옛날에는 다 100% 물어주더니 설사 부실이 나거나 연체가 나거나 아니면 그 대출 받은 분이 뭐 도망을 갔다거나 뭐 이래도 은행 입장에서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그렇죠. 100% 다 물어준대. 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80%만 물어준대. 그럼 은행 입장에서 20%가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하냐면 엄청 빡세게 심사하겠죠. 엄청나게 그분의 소득이라든지 신용 점수를 많이 볼 거고요. 그래서 뭐 진짜 타이트하게 심사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보증이 없잖아요. 그럼 20%에 대한 그 대출금을 신용을 건단 말이에요. 신용 대출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신용 대출은 금리가 담보 대출보다 높아요. 많이 높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전세 대출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신용을 돌렸는데 별로 신용이 안 좋네? 그러면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하고 뭐 거래도 별로 없었다. 그 은행하고도 뭐 신용 점수가 별로 안 좋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이 최근에 보니까 금리가 높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증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대환 불가가 이게 제일 문제, 그다음에 전세 퇴거 자금 안 되는 거 이거 가장 문제, 뭐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사업자 대출 받은 분들이 뭐 있으시잖아요.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사업 자금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 뭐 저기 법인들도 부동산 네. 담보대출 받아갖고 다 사업자금 쓰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죠. 많잖아. 경매 넘어가는 건 그렇죠. 딱 100% 그거예요. 그냥 부동산 담보대출만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얼마 안 나오잖아요. 네. 경매 넘어가도 회사고도 나왔는데 왜 경매 나오겠어요? 더 다른 그렇죠. 대출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 그래서 이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위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네. 뉴스에서 계속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이 뭐 네. 하셨던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P2P라든지 뭐 그리고 대부 뭐 이런 거를 네. 했던 분들이 뭐 나중에 다시 뭐 사업자 대출로 대환을 하시거나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건 되는 거냐. 근데 아직 은행에서는 별 말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다주택자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 갈아타기 한 1주택자 분들 외에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어딘지 아세요? 뭡니까? 어디냐면 경매예요. 경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매매로 투자하시는 분은 최근에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그 매매는 그냥 내 집 마련하시거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투자라고 이렇게 저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매로 투자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사거나 아니면 맞아요. 경매는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품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출을 받냐면 매매사업자로. 사업자지. 네, 매매사업자로 이제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우리가 토지거래라든지 뭐 어떤 특정 뭐 그렇죠. 값이 넘는 그런 집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매는 이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금 조달 증비 필요 없고 네. 지금
그 토지거래허가국에서도 네. 인허가 필요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실거주 안 해도 실거주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갭 끼고 사도 되고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매매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경매로 규제 지역에 낙찰이 된다거나 그렇죠. 예, 그런 감정평가 경우가 금액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예, 나는 지금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그쵸. 뭐 지방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찰은 좋으신 분들.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아이들이 아니면 서울에 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가족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집을 사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네, 아직은 아이가 어리니까 나와 같이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서울로 다시 올 생각을 하더라고요. 100% 서울 가죠. 네, 본인은 애들, 이제 애들도. 거기서 직업을 계속 뭐 그 하더라도. 작업장, 사업장, 네, 사업장이 그곳이다 보니까 계속 거기 있을 거지만 아이들은 이제 간다. 그렇죠. 해서 그러면 사두고 싶다. 그럼 방법이 뭐냐? 그럼 네. 경매밖에 없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규제 지역에 관심 경매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이 경매에도 해당이 되나요? 네. 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경매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개인 대출로 하겠다. 이게 우리가 대출은요 두 가지잖아요. 개인 대출이 있고 네. 사업자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개인 대출로 경매 잔금을 하겠다 하시면 똑같아요. 우리 6월 27일 이후에 나온 그 모든 규제를 다 따르셔야 돼요. 그렇죠. 전입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럼 뭐 경매는 뭐 전입 안 해도 된다며요. 뭐 이렇지만 개인 대출을 받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대출로 하게 되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일부 은행에서 이제 지금 그 매매 사업자 대출 읽으면 거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데가 뭐 새마을금고, 신협, 예. 단위농협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수협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부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은행에서 저희는 이제 매매 사업자를 좀 덜 할까 봐요. 아니면 안 할까 봐요. 뭐 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A은행 안 하면 그냥 B은행, C은행 가서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원활하게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이제 사실 저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일반 사업자 대출은 뭐냐면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사업자 대출은 대환이 가능합니다. 예, 개인 대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고금리 쓰고 있다. 그런 분들은 대환하실 수 있어요.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